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간이 동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였죠. 그런데 이제 최후 통첩 시간 전에 이 영상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최후 통첩이 끝난 후에 그 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뉴스를 챙기느라 영상을 좀 급하게 제작해서 올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굿뉴스입니다. 파국은 피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어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주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은 대이란 공격을 중단하는 데에 양측이 동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어제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끝나기 불과 90분 전에 전격 휴전이 발표된 것입니다. 일단 중대한 확전 기로에서 2주 휴전이라는 잠정적인 출구가 가까스로 마련됐다라는 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그럴 줄 알았다라는 그런 반응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하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란과 미국과 이 견해차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대적인 확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데에는 최악은 피하자. 거기까지에는 일단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번 휴전 동의를 토대로 양측이 종전까지 이룰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32분 SNS에 글을 올려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와 교량 등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다가 유예하고 또 공격을 위협했다가 유예하고 하기를 반복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폭격과 공격의 중단 또는 휴전, 이 ceasefire, 영어로는 이제 ceasefire라고 하죠. 서로 총격을 가하는 것을 cease, 멈춘다라는 건데 휴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결국 이제 2주 동안은 에너지 인프라 수준을 넘어선 어떤 전면적 휴전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샤바즈 샤리프 총리와 아심 무니르 국방부 총사령관과의 이 논의 중에 파괴적인 무력 행사를 제발 보류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인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이란과 중동의 장기적 평화와 관련한 분명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2주 후에 완전히 종전이 될지도 모르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더 악화되지 않고 전쟁을 더 장기화시키지 않고 발을 좀 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기서 이 표현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라는 말이 있죠. 네, 그 얘기는 결국 2주 후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든 우리는 위너다. 우리가 이겼다. 라면서 승리를 선언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다. 소위 빌드업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10개 항으로 된 제안서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10개를 다 받아주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걸 놓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과거 논쟁의 대상이었던 다양한 사안의 거의 전부에 대해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이렇게 처음부터 거부하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발전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번 휴전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란 쪽을 좀 볼까요? 자, 이란 역시 휴전안을 수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SNS에 뭘 올려서 우리도 휴전한다, 휴전에 동의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언론들이 취재해본 결과 또 이란 당국자 여러 명의 말을 인용해서 취재해본 결과 이란이 2주 휴전안을 받아들였으며 이것도 모스타바 하메네이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죠. 모스타바가 승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외무장관은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2주간 휴전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2주 휴전 동안 미국은 더 이상 이란에 대한 크던 작던 폭격을 안 합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던 걸 풉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백악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대로 휴전은 공식 발표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괴멸적 타격 위협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란 전쟁. 이제 어제부터 2주 휴전이라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이제 중대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건지, 2주 후에 또 싸우는 건지, 아니면 2주 동안 어떤 일이 좀 있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많은 걸 예측하고 미리 추정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곧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측하고 제가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건 현재 시간으로 오는 10일 금요일이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발음이 쉽지 않죠? 이슬라마바드. 네, 여기서 협상이 예정돼 있다라는 공식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이 대화 네트워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처럼 파키스탄을 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카타르가 조금 중재한다고 깔딱깔딱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은 지금까지는 중간에 이 대화를 중재해주는 중재국이 꼭 있었다라는 게 그동안의 공통점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는 10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예정돼 있는 그 협상은 1대1 협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 대표자가 직접 만나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일단 그 전쟁 당사자들이 중재자 없이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협의를 통해서 궁극적인 종전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에 아주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주 안에 궁극적인 종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주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어제 표결에 붙였었습니다마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즉 부결됐습니다.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졌는데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즉 반대했고,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습니다. 자, 이번 결의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이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선박 호위 등 소위 항행의 안전과 안보, 또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방어적인 성격의 노력을 조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보호하고 봉쇄를 해제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표로 결국 부결된 것입니다. 한편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 15개 이사국 가운데 최소 9개국, 즉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의안은 찬성이 11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도 부결됐다? 네, 부결된 이유는 이 통과되기 위한 조건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찬성 9개국 이상이라는 조건 외에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5개 상임이사국이라는 5개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인데 이 5개 나라 중에서 단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찬성이 9개국이든 10개국이든 상관없이 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5개 나라 가운데 어제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죠. 네,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란의 해커들이 중동 전쟁 발발 후 미국 핵심의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을, 즉 미국 본토 인프라를 향한 해킹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제 연방정부 각 국가안보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사이버 보안국 CISA를 비롯해서 FBI 그리고 국가안보국 NSA 등은 어제 공동으로 경고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란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 내 여러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기계를 제어하는 인터넷 연결 장비의 취약점을 악용한 흔적이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란의 해커들이 미국 내 인프라를 해킹하려는 시도, 그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가안보기관들은 그런데 어느 기관에 대한 해커의 공격이 있었는지, 그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기관과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이 미국 인프라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후에 미국과 이스라엘 기관들을 겨냥한 여러 건의 사이버 공격이 친이란 해커들의 소행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내 항만과 또 정수시설 같은 핵심 인프라가 이란 해커나 이들을 대신해서 미국에 잠입한 슬리핑셀,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슬리핑셀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는 외로운 늑대 등을 자극해서 소위 독립적인 테러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라면서 FBI와 NSA 등 국가안보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네, 모스타파 하메네이, 지금 뭐 아버지 이미 사망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죠. 차기 지도자 그리고 현재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가 살았나 죽었나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영국의 더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모스타파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은 맞는 것 같다라면서 아마도 국가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라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지 않았지만 국가를 통치할 수는 없는 상태다라는 내용이죠.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에 기반해서 작성돼서 지금 각 걸프 동맹국들과, 즉 미국의 동맹국들과 공유되고 있는 그 정보를 보면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이란의 종교 성지인 쿠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위중한 상태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정권의 어떤 의사 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지금 미국의 그 공유되고 미국의 그 동맹국들과 공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스타파의 현재 구체적인 건강 상태나 어디서 치료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거처 등 세부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거처 위치가 확인됐다면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없겠죠. 네, 다음 스토리는요, 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이란이 지금까지 그나마 버티는 이유, 그 정답은 바로 중국이다 라는 내용의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늘려온 덕분에 이란이 매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여서 미국의 제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란산 석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제재에 나섰지만 이란은 지금도 제재를 피해서 중국에 매달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자 오히려 이란산 석유를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란 석유 생산량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에는 한 30%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란이 전체 수출 물량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게 무려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사실상 중국이 다 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래를 위해서 중국의 구매자들은 이란과 긴밀히 협력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재 우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음성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럼 돈을 어떻게 주느냐? 대금 결제는 글로벌 운영 비중이 작아서 미국 제재의 타격이 비교적 적은 중국의 중소형 은행, 대형 은행이 아닌 중소형 은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사실 차단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란이 홍콩에 설립한 위장 회사들도 거래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중국의 국영 에너지 대기업들은 슬그머니 발을 뺐고요. 또 중국의 소규모 민간 정유사들이 대신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영 대형 이 에너지 대기업들은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도 쉽고 감시 감독하기도 쉽지만 소규모 중국의 민간 정유사들은 감시나 관리 또는 감독이 쉽지 않은 그런 점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움직임으로 이란이 매년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수익을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돈 세탁까지 중국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에도 제재를 우회하는 네트워크는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작동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이후에도 이란산 석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들은 여전히 중국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 이후에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듯 보이는 중국입니다만은 사실 이란이 지금까지 이나마 버틸 수 있는 이유, 그 숨겨진 정답은 바로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에 납치됐던 미국인 기자가 석방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국적으로 중동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셸리 키틀슨이라는 기자가 이라크에서 일주일간 억류됐던 끝에 어제 풀려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풀려날 수 있느냐? 네, 맞교환이었습니다. 키틀슨 기자를 납치한 단체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예군으로 불리우는 이 쿠두스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헤즈볼라인데 이라크 내에 있는 헤즈볼라였습니다. 키틀슨 기자는 이라크에 구금된 다른 헤즈볼라 조직원 여러 명의 석방을 하는 조건으로, 여러 명을 석방시켜주는 조건으로, 즉 이 키틀슨 기자와 그들과 이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후에 미국 언론인이 친이란 세력에 납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석방된 것은 다행입니다. 바그다드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4명의 남성이 키틀슨 기자를 갑자기 납치했고 납치 다음 날 구금된 민병 대원들과 교환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들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결국 구금되어 있는 헤즈볼라 민병대 요원 몇 명과 키틀슨 기자가 맞교환 형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뭐 몇 명을 맞교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키틀슨이라는 기자는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데 미국 국적입니다. 이 프리랜서 기자인데 중동 지역을 전문적으로 취재해서 여러 언론 매체에 자신의 기사를 보내는 그런 프리랜서 기자로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유엔은 선거철입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을 뽑기 위한 뜨거운 선거 열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전차가 이제 본격 시작된 건데요. 첫 번째 공개 검증 무대가 될 후보 토론회가 이달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토론회의 형식은 서로 후보들끼리 말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는 그런 형식은 아니고 현재의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후스 사무총장과 대화를 하는, 소위 말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안토니오 구테후스 사무총장의 그 후임을 할 후임 후보들과의 상호 대화라는 것이 오는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됩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는 모두 지금 현재 4명입니다. 4명의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미첼 바첼레트 칠레 전 대통령,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 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또 레베카 그린스판 코스타리카 전 부통령, 그리고 마키 살 세네갈 전 대통령 등입니다. 후보 토론은 하루 2명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 명의 후보당 3시간씩 진행됩니다. 즉 현재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3시간씩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후보는 정책 방향을 담은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현 사무총장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15개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단 한 나라의 이 거부권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위 소위 안보리 5개국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입니다. 자, 후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되면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개런티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자동차 가스값. 미국이 한국보다 싸다라는 건 다 옛날 얘기다라는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기름값 싼 미국이라는 오랜 통념이 이번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미국 내 이 가솔린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였던 지난 2022년 이후 지금 최고치로 오른 상태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요, 주유소에서 파는 가솔린이 한국보다 이미 더 비싸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11센트로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2, 3주 전만 해도 말씀드렸죠. 미국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4달러가 안 된다. 그래서 4달러를 지금 넘기 위해서 막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미 4달러 넘었습니다. 4달러 11센트입니다. 한 달 만에 86센트 급등한 겁니다. 집계에 따르면 서부 해안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최근 들어 가장 비싸고 또 급등세도 가장 빠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달러 92센트, 5달러 92센트입니다. 이제 6달러를 넘기 위해서 그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애틀 등에 속해 있는 워싱턴주는 5달러 37센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가솔린 가격을 한국에서는 리터당 얼마죠. 미국에서는 갤런당 얼마 하는데 1갤런이 리터로 보면 한 3.7리터 정도 될 겁니다. 여하튼 캘리포니아 주의 그 갤런당 얼마라는 가격을 한국식으로 리터당 원화로 환산해 보면 그 리터당 2,366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366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1원입니다. 한국보다 캘리포니아주의 이 자동차 휘발유가 훨씬 비싸진 겁니다. 하와이도 그렇습니다. 하와이는 리터당 2,233원, 워싱턴주는 리터당 2,149원, 네바다주는 리터당 1,997원 등으로 모두 한국보다 비쌉니다. 이 서부 지역의 평균 이 휘발유 가솔린 값은 한국보다 모조리 다 비싸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입니다. 때문에 에너지 자급에 문제가 없을 듯한데 왜 이같이 유가가 오르는 걸까요? 잠시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휘발유 소매 가격은 산유량, 그러니까 얼마나 석유를 파내느냐라는 그 산유량보다는 세금, 무슨 환경 규제 문제 또는 운송 비용, 물류 문제 등등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자, 가령 현재 미국 내 최고가 가장 비싼 주유소가 자리한 곳은 캘리포니아주 북가주 쪽에 있는 모노 카운티라는 곳입니다. 이 모노 카운티의 가스값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지금 7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모노 카운티는 그럼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 요세미티 아시죠? 유명한 관광지 요세미티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험준한 시골 지역에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 모노 카운티는 험준한 산악 지역에다가 주변에 다른 도시들도 별로 없어서 고립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휘발유를 갖다 주는 것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 캘리포니아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연방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자체적인 가솔린 환경 규제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환경 규제에 맞춰서 가솔린을 만들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비용이 모두 가솔린 가격에 포함돼 버립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파는 그 가솔린은 기존의 가솔린에 비해서 정유 공정이 더 복잡하고 생산비가 더 높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미국 전체 산유량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원유를 휘발유로 바꾸는 정제시설이 부족하고 각 주별로 조세 정책이 다 달라서 소매 가격이 천차만별로 벌어진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유류세가 낮아서 평소 기름값은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세금 비중이 낮아서 국제유가 변동이 발생하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쉽게 풀어드린다면 이 세금을 조정해서, 즉 유류세를 조정해서 가격 충격을 좀 줄여줄 만한 그 쿠션이 미국에서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세금 비율이 높아서 가격이 비싸진 대신 일정 부분의 완충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그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막 비싸지면 정부가 이 유류세, 세금을 일시적으로 뭐 면제해준다든가 그러면은 급격히 팍 떨어집니다. 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미국은 유가 급등 시에 가격 상승폭이 갑자기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도 최근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출렁이는데 직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JP 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지금보다 약 1달러 더 올라서 갤런당 평균 가격이 5달러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는 세계 소비와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의 평균 가격이 갤런당 5달러까지 오른다면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 등 서부 지역에 있는 곳은 갤런당 7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몇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PCB뱅크, 한인은행 PCB뱅크라고 있죠. 이 PCB뱅크 웹사이트에 좀 접속하시면 자녀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한인은행 PCB뱅크가 2018년부터 계속 해온 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CB은행 장학금. 이 장학금 신청 접수를 어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40명의 유망한 학생들에게 무려 각각 3,000달러씩 줍니다. 1인당 3,000달러씩. 그래서 총 12만 달러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장학금 모집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오렌지 카운티, LA 카운티, 또 뉴욕 퀸즈 지역, 또 뉴저지 버건 카운티인가요? 버겐 카운티인가요? 네, 그리고 텍사스주, 달라스, 또 조지아주, 귀닛 카운티, 또 디캡 카운티 등등 이 PCB뱅크 은행 영업망이 있는 전국의 주요 지역으로 다 확대했습니다. 장학금 지원 자격은 2026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즉 올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졸업 예정한 후에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앞둔 그런 학생입니다. 신청은 어제 시작됐고요. 오는 5월 22일, 다음 달 22일 오후 5시까지 PCB뱅크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서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 PCB뱅크의 웹사이트 주소는요, www.mypcbbank.com, mypcbbank.com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조 다 접수하시고 자녀들 또는 조카분들, 지인들, 손자, 손녀분들 1인당 3,000달러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 전국적으로 이 벼룩을 매개로 한 발진 티푸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발생한 환자 대부분이 입원이 필요할 만큼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LA 카운티의 경우 올해 현재까지 보고된 발진 티푸스 사례는 총 220건으로 지난 2024년에 기록을 세웠던 187건을 이미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벼룩 때문에 발생하는 발진 티푸스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약 90%가 중증 증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발진 티푸스 나는 걸릴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걸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 90%가 중증 환자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린 환자들 모두 90%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LA 지역은 매우 심각합니다. 산타모니카, 윌로우브룩, 센트럴시티 등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경고가 내려졌는데 이 발진 티푸스는 감염된 벼룩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이 벼룩에 의해서 물리게 되면 1주 내지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그 후에 고열, 갑작스러운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 이 벼룩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호텔 같은 데 결정하실 때 좀 싸다고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깨끗하게 위생 처리가 잘 되는 또 평점이 좋은 그런 호텔에서 주무셔야지 자칫하면 호텔에서 이 벼룩에 물리기가 쉽습니다. 공공보건국은 벼룩 매개 발진 티푸스는 심각할 수 있지만 또 간단한 예방 조치로도 막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호텔 같은 데 다니실 때 좀 깨끗한 곳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호텔이 아니라 집에서 또 거주 지역에서 조심할 것은 반려동물의 이 벼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동물, 강아지나 이 고양이, 반려동물 그 털 속에 있는 벼룩 때문에 내가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있는 벼룩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 방제 반드시 할 것, 또 길거리에 다니는 그런 동물은 접촉하지 말 것, 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할 것, 또는 가까이 가지 말 것 등을 실천하라라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 만질 때 또 그 조심하라, 또 쓰레기통을 만졌다면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손을 닦아라, 또 설치류라는 것은 이제 쥐 등을 말합니다. 설치류, 이 쥐 등에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집 주변을 위생 처리를 잘 하라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